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한번 짚고 무릎을 한번 만지고 한숨부터 쉬는 분들 계십니다. 음.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은 병원도 열심히 다니셨고 약도 빠지지 않고 드셨고 파스도 늘 집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근데 음. 통증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가 받을수록 범위만 넓어집니다. 저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무릎, 어깨 통증 환자만 오래 보아온 의사 김종우입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문을 열기 전부터 오늘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허리입니다. 그다음은 무릎이고 그다음은 목이나 어깨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예.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나오는 시점이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몸에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곳이 늘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바닥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지금 아픈 데는 여긴데요. 하지만 통증이 오래된 분일수록 발을 보는 순간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허리가 버텼구나. 그래서 무릎이 먼저 탈이 났구나. 오늘 이 이야기는 대단한 치료법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병원에서는 늘 나중에 말했고 왜 통증은 위에서만 붙잡게 됐는지 그 이유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참고만 넘기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장은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통증은 늘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분 이름은 양부석 어르신입니다. 72이셨고 젊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셨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몸 쓰는 일로 평생 먹고 살았다는 말이 딱 맞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허리를 약간 굽힌 채로 들어오셨고 의자에 앉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으며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겁나요. 이미 병원은 여러 군데 다녀오신 상태였습니다. 허리 사진도 찍어봤고 협착 얘기도 들으셨고 주사도 몇 번 맞아보셨고 약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은 남아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해가 바뀔수록 아픈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허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신발부터 벗어보세요. 양부석 어르신인 저를 가만히 한번 보셨습니다. 허리 때문에 왔는데 왜 발을 보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보는 순간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뒤꿈치는 한쪽으로 심하게 닳아 있었고 발바닥 가운데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발가락은 바닥을 거의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받치고 있는 바닥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기울어지면 지붕부터 고치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봅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허리는 위에 있고 발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가 흔들리면 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양부석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자기 발을 내려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픈 데만 쫓아다닌 거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통증은 결과인데 원인은 늘 그 아래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가 늘 뒤로 밀립니다. 사진으로 바로 보이지 않고 주사처럼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통증은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다. 허리에서 시작해서 무릎으로, 목과 어깨로, 나중에는 걷는 것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뒤를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발바닥이 허리, 무릎, 목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쉬운 말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발바닥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여태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해줬냐고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뒤로 미뤄졌다고. 병원이라는 곳은 늘 급한 곳부터 봅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 사진으로 보이는 곳, 주사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곳부터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바닥처럼 조용히 일만 하다가 탈이 나는 것은 늘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바닥이 마지막에 봐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윤미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윤미자 어르신은 66이셨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다리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처음 오셨을 때 주 증상은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아프고 비 오는 날에는 욱신거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무릎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고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윤미자 어르신은 본인 무릎이 문제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발을 보자고 했을 때 어르신 반응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발은 안 아파요. 여기 무릎이 아파서 왔잖아요. 하지만 발을 직접 보고 나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발바닥 앞쪽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발가락 아래쪽은 체중을 거의 못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걸을 때마다 충격을 발이 아니라 무릎이 대신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윤미자 어르신, 지금 무릎이 아픈 건 무릎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릎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걸을 때 충격은 발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발바닥이 쿠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발이 일을 안 하면 무릎이 그 못까지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 더 아픈 겁니다. 내려갈 때는 충격이 위에서 아래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윤미자 어르신이 잠깐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무릎은 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없는데 너무 오래 고생을 했죠. 이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한 건 무릎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설명부터였습니다. 발바닥 앞쪽이 어떻게 체중을 나눠 가져야 하는지, 발가락이 왜 땅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파스를 붙일 때도 무릎보다 발바닥이 먼저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윤미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상하네. 평생 내 다리로만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발은 생각도 안 했네. 이 말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걷는다고 하면 다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리는 위에 있고 발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가 일을 안 하면 반드시 위는 탈이 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무릎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발바닥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다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발바닥 중에서도 특히 허리와 골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리가 왜 아침마다 굳는지, 왜 서 있다가 다리가 당기는지, 그 이유가 발바닥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한규철 어르신 사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냐고요. 젊을 때 많이 써서 그런 거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허리가 아픈 이유를 전혀 다른 데서 찾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한규철 어르신입니다. 한규철 어르신은 69이셨고 젊을 때부터 공장에서 기계관리 일을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쪼그려 앉는 일이 많았고 본인은 늘 허리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서 바로 펴지지 않았고 조금만 서 있으면 허리 아래쪽이 당기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초기라는 말도 들으셨고 협착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주사도 맞아봤고 물리치료도 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규철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통증 자체보다도 불안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허리를 믿고 움직일 수 없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어르신께 처음 물어본 건 통증의 세기가 아니라 하루 중 언제 제일 힘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러 세면대 앞에 서 있을 때가 제일 무섭다고요. 이 말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는 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발을 벗고 서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의 체중을 어떻게 싣고 있는지 천천히 보았습니다. 발을 보는 순간 이유가 보였습니다. 양쪽 발바닥이 고르게 쓰이지 않고 한쪽 뒤꿈치로만 체중을 버티고 계셨고 발바닥 가운데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 있을 때 허리가 아니라 발이 먼저 버텨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한규철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허리는 기둥이고 발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해지면 기둥은 가만히 서 있어도 계속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도 아픈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허리를 쉬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쉬게 하려고 누워만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쉬어야 할 곳은 허리가 아니라 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제 역할을 해줘야 허리가 쉴 수 있습니다. 한규철 어르신의 경우도 허리를 만지기 전에 발바닥부터 다시 쓰게 만드는 게 먼저였습니다. 발뒤꿈치 안쪽과 발바닥 가운데가 어떻게 허리와 연결되는지, 왜 두 부위가 서 있을 때 중요한지 아주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더라도 허리보다 발바닥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집에 가서 그대로 해보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안 아픈 날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아침에 허리가 굳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고 서 있을 때 느껴지던 불안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꼭 한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허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허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이 다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허리가 버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허리만 붙잡고 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발바닥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감이 오실 겁니다. 통증은 늘 아픈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허리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무릎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명숙 어르신 사례를 통해 왜 계단이 무서워지는지, 왜 무릎이 먼저 탈이 나는지, 발바닥과 무릎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릎이 닳아서 그렇다, 연골이 닳았으니 아픈 건 당연하다, 이제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계단 앞에 서면 다리가 먼저 굽고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야 안심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 중 한 분이 바로 오명숙 어르신이었습니다. 오명숙 어르신은 64이셨고 평생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는데 몸을 많이 쓰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 없이 지내셨는데 몇 해 전부터 무릎이 말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으면 아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이 가장 큰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이 빠질 것 같아서 한 발 한 발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주사도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명숙 어르신은 본인 무릎이 이미 많이 상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어르신께 여쭤본 첫 질문은 무릎이 아니라 언제 제일 겁이 나느냐였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요. 내려갈 때는 무릎이 제 몸을 못 받쳐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릎이 아니라 체중을 받는 구조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신발을 벗고 바닥에 서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천천히 보았습니다. 발을 보는 순간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발바닥 앞쪽은 거의 쓰이지 않고 뒤꿈치로만 체중을 버티고 계셨고 발바닥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이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명숙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 건 무릎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릎이 혼자 다 받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발바닥 앞쪽과 발가락이 먼저 땅을 잡아주고 충격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니까 무릎이 앞에서 막아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무릎은 계속 억울했겠네요. 맞습니다. 무릎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무릎만 붙잡고 치료를 반복하면 한계가 옵니다. 오명숙 어르신의 경우도 무릎에 손을 대기 전에 발바닥부터 다시 쓰게 만드는 게 먼저였습니다. 발바닥 앞쪽이 어떻게 체중을 받아야 하는지, 발가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계단에서는 발이 먼저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쉬운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파스를 붙이더라도 무릎보다 발바닥이 먼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계단 내려갈 때 숨이 덜 막혀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내려갈 때 느끼던 공포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꼭 한 가지를 다시 짚어드립니다. 무릎이 좋아지는 건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이 제 역할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릎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무릎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발바닥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연결이 보이실 겁니다. 허리도 무릎도 결국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릎보다 더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어깨와 목, 그리고 손저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창수 어르신 사례를 통해 왜 상체 통증도 발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와 목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담이 잘 오고 목이 굳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컴퓨터를 오래 봐서 그렇고 스마트폰을 봐서 그렇다고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어깨와 목이 아픈 분들 중 상당수가 팔이나 목을 아무리 만져도 시원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이 문창수 어르신입니다. 문창수 어르신은 69이셨고 젊을 때는 운송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내리는 일을 반복했고 은퇴한 뒤에도 목과 어깨가 늘 떠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주된 증상은 어깨 통증이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손까지 저리는 날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팔이 저려서 몇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굳어서 좌우로 돌리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초기라는 말도 들으셨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창수 어르신은 본인 목이 문제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발을 보자고 하자 어르신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어깨 아픈데 발까지 보네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발을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발가락 사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발가락이 땅을 잡지 못하고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서 있을 때 균형을 발가락이 아니라 허리와 어깨로 잡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문창수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사람 몸은 위에서 균형을 잡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잡습니다. 발가락이 땅을 잡아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위로 곧게 섭니다. 그런데 발이 일을 안 하면 그 균형을 목과 어깨가 대신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뻐근하고 목이 굳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어깨로 버티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어깨가 아픈 분들 중 상당수가 어깨를 너무 열심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쉬어야 할 곳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창수 어르신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어깨를 풀어주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발가락이 다시 일을 하게 만드는 설명부터였습니다. 발바닥에서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쪽이 왜 중요한지, 새끼발가락 쪽이 왜 어깨와 연결되는지 아주 쉬운 말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더라도 어깨보다 발바닥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팔저림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목도 아침에 덜 굳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몸이 위에서 당겨지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꼭 강조합니다. 어깨와 목 통증은 어깨와 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이 균형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위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어깨만 주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목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늘 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발로 돌아오는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딛는 게 왜 그렇게 아픈지 족저근막염 이야기를 강현옥 어르신 사례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 첫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 찌릿하고 뻣뻣해서 한동안 서 있지 못하고 벽이나 의자를 찾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정리합니다. 밤새 가만히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이 강현옥 어르신입니다. 강현옥 어르신은 65이셨고 평생 집과 시장을 오가며 많이 걸어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하신 건 낮이 아니라 아침이었습니다. 밤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깔창도 써보셨고 스트레칭도 해보셨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강현옥 어르신은 발바닥이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을 보면서 느낀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발바닥 가운데는 굳어 있었고 뒤꿈치와 앞쪽의 긴장이 밤 사이에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새 발바닥이 쪼그라든 채로 굳어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몸무게를 받아내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발바닥은 낮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발바닥이 아침에 바로 몸무게를 받으면 첫 발이 가장 아픈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침마다 발을 갑자기 일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낮보다 밤과 아침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강현옥 어르신에게 제가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밤사이에 조금이라도 풀린 상태로 아침을 맞게 만드는 것, 그리고 첫 발을 딛기 전에 발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침 통증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셨고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아픈 건 아닌데 아침에 비명부터 나오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이 이 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바닥 통증은 단번에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제 역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목, 그리고 발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통증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몸은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고 발은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통증은 참는다고 지나가지 않고 아픈 데만 붙잡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십시오. 이건 저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제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혼자만 알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리, 무릎, 어깨, 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 한 분쯤은 반드시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카톡으로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아침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위만 보지 말고 아래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에서 통증 환자를 오래 봐온 김종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